드디어 비즈니스 시스템회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 정말 빨라요. 네, 그렇죠. 전략씨 어때요?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그럼요. 그런데요, 뭔가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든지 말해보세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저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기타 경영 활동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보기로 해요. 그렇지만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비즈니스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와 함께 관련 사례도 충실히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전략씨도 이건 아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과 김 이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전략씨. 전략씨가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과와 전략기획, 기업활동, 재무활동, IT부서 등 기타 경영활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경영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기타 경영활동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전략씨,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타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성과 관리 및 성과 측정, 기업활동에서의 전략기획, 재무분석 및 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IT부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기업에서 성과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기업 전체이든 개인적으로든 꼭 성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과 관리는 비전의 실현 및 전략의 실천 과정을 점검하는 경영관리 프로세스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크게, 작게 성과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성과 관리는 11월에서 1월에 목표 및 전략 합의를 통해 사업 목표 및 실행 전략에 대한 합의를 하고 2월에서 8월에 전략 및 경영성과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실행에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적을 평가하는데 이때 업적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럼 이러한 성과 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과 관리의 목적은 기업의 힘을 전략 목표에 집중시키고 기업의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전략적 성과 관리 시스템은 전략 및 운영상의 도구로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그럼 성과 측정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건가요? 바로 KPI로서 핵심 성과 측정 지표입니다. 핵심 지표는 균형 성과 지표인 BSC를 바탕으로 재무적 관점과 고객 만족도 측면, 내부 프로세스 혁신, 학습 성장 관점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재무적 관점의 목표는 매출 영업이익, EVA, ROIC 등이며 한 해의 기업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혁신 목표는 제품의 품질과 개발 리드 타임 등이며 학습 성장 관점의 목표는 사업 만족도, 인당 생산성, 인당 교육 시간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 만족도 측면의 목표는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고객 유지율 등으로 기업의 존재 기반인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켰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략기획과 기업활동.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전략기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전략기획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전략기획의 역할은 전사 경영 전략과 사업부 경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사 경영 전략은 경영 전략 및 목표 설정, 전략의 실행, 실천 점검 및 평가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 실행과 피드백을 합니다. 사업부 경영 전략은 각 사업부의 경영 전략 및 목표 설정, 전략의 실행, 실천 점검 및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전사 경영 전략일 때는 사업부 경영 전략의 현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부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사업부 경영 전략일 때에는 전사 경영 전략의 전략, 방침의 하부 전개를 통해 전사적 일관성 확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업 활동의 흐름을 통해 기업을 살펴볼게요. 기업은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의 경우 자금의 운용을 위한 투자와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주가 차익의 이자에 대해 살펴보자면 기업은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채권자의 대출, 주주의 투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은 전략 및 운영상의 도구이며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이다. 정답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재무활동. 전략씨,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나 기업에서나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금이란 스톡, 즉 양의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기업 내의 각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흘러야 합니다. 흐른다는 것은 플로우, 즉 피와 같이 인체로 비유하자면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 자금을 생각할 때에는 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원활함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듯이 기업도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영업 성과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의 자금 및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경영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재무분석이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일련의 재무활동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 건가요? 네, 재무분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여신결정, 주식투자결정, 경영의사결정, 정책 입안, 그리고 입금결정 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재무제표 등 재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무분석에 이용되는 기업 관련 자료는 회계적 자료와 비회계적 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회계적 자료입니다. 회계적 자료는 대개 재무제표 자료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재무제표 자료가 다른 자료에 비해 의사결정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도, 자료의 신뢰성, 자료 수집 비용의 경제성, 자료 전달의 시간성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분석이 기업의 재무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무분석을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회계적 자료까지도 포함하여 기업 경영 전반을 분석하는 것을 경영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재무 예측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무 예측이란 기업의 수익성과 자금 사정 등 주요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이나 자본 조달 결정 등을 내릴 때에는 과거에 대한 재무 정보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예측 정보입니다. 그럼 그 정보는 어떻게 얻는 건가요?
이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금 예산 및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예산과 추정 재무제표요? 네, 다음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현금 예산은 단기간 자금 흐름을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미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분석하여 현금 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예산의 작성 목적은 특정 기간에 대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의 합계를 차감한 잔액, 즉 순현금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현금 과부적 사태에 대비하거나 잉여 현금에 대한 운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무 전략의 수립에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정 재무제표는 미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이용되는데 주로 추정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대조표란 회계에서는 재산의 상태, 즉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추정 재무제표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이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은 기업의 유동성이나 안전성을 중심으로 재무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소요자금 조달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계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요? 네, 다음을 클릭해보세요. 전통적으로는 거래 사상을 기록, 분류,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대에는 경제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언어로서의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활동 등을 나타냅니다. 그럼 회계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여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하여 회계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여 회계 정보를 공급합니다. 그리하여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는 재무회계를, 경영자에게는 관리회계를, 국가에는 세무회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계를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의 경우 주요 관심사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로 외부 보고를 지향하고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회계는 과세소득과 세액 결정에 주요 관심을 두며 외부 보고를 지향하고 과세당국이 정보 이용자입니다. 관리회계는 경영계획, 내부 통제, 미래이익, 가치 창출이 주요 관심사이며 내부관리 미래지향이며 경영진이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성격상 다른데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그 선택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결정을 해보세요. 우선 회사는 생산, 판매, 재무, 자재, 유통, 인사관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회계 활동이 모두 포함되죠. 이 중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와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그리고 과거 정보에 대한 보고 등을 재무제표를 통해 채권자와 주주, 정부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관리회계는 일정한 보고 형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관리회계는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영자에게 제공됩니다. 각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뉴스를 보면 외부 감사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외부 감사란 무엇인가요? 네, 외부 감사는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정보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감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회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회계의 역할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자산의 건전성 확보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회계는 자산 및 손익관리와 함께 회계 제도를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IT 부서. 전략시,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시스템 이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IT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IT팀의 이러한 문제 해결은 ERP의 도입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아, ERP. 기억나네요. 경영 혁신을 위한 전사적 자원 관리 계획 아닌가요? 이야, 전략시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그 ERP입니다. 이러한 ERP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ERP의 장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전환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미 구축된 ERP는 짧은 시간 내에 피라미터 변경을 통해 전환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RP의 장점은 첫째, 기업 정보의 통합적 관리에 기여하고 둘째,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혁신하는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구현했으며 넷째, 정보를 다양한 원천에서 실시간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원활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IT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IT 부서에서는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기획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신기술 동향 연구 및 도입 검토,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 수립 조정에서 예산 편성 관리와 IT 자원 재배치를 합니다. 또한 IT 인력 조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IT 인력 양성, 조직 체계 구축, IT 전문가 교육 및 평가, 현업에 대한 IT 교육 지원을 합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표준 수립 평가를 위해 개발 제한 평가, 시스템 감리, 투자 효과 분석, 협력사 관리, 정보화 수준 평가, 니즈 분석 및 만족도 관리, IT 표준 수립, 프로젝트 관리 등을 합니다. 그럼 기획 이외에 어떤 일을 하나요? 물론 개발과 관리도 합니다.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테스트, 업무 분석, 설계, 품질 관리, 프로그래밍, 사용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 DB 관리, 네트워크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 벤더 관리, 보안 관리, IT 장비 구매 및 관리를 합니다. 이렇듯 IT 부서는 기획 및 개발, 관리의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다양한 경영 활동 중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의견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